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신창조 진행의 박서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3개월 반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21원으로 마감이 됐죠. 환율 변동폭은 같은 기간 코스피 변동폭에 맞먹을 정도로 큽니다. 가파른 환율 하락이 진행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환율 효과 기대감도 낮아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지난 시간 종목 리뷰와 함께 내일장에 대한 전망과 분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보면 중국의 GDP 성장률이 6년 반 만에 지금 7% 밑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서 중국발 이벤트가 이제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좀 짚어주실까요, 전문가님? 일단은 이제 그 2009년도 이후로 해서 7%대로 이하로 떨어졌죠. 성장률 자체가. 나름대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6.8%, 예, 6.8%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6.9% 정도로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상회를 했어요. 일단은 GDP가 발표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7% 정도라가 뭉개졌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정부 내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서 카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부양책. 그 전에 경기 둔화 우려감에 의해가지고 수많은 카드가 제시가 되었지만은 지준율 인하라든가 위안화 절하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가 나왔지만은 네, 그거 자체라도 경기를 살릴 수는 없죠.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최후의 카드가 어떤 카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경기 부양책입니다. 근데 경기 부양책을 여러 발동을 했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효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증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 그게 시세에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주목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가면서 여기에 따라서 수출주 종목군들이 최근에 탄력이 좀 둔화가 되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죠. 자연스럽게 원달러 환율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환율 하락 수혜 종목군들, 대표적인 내수주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제약가, 예, 바이오주들, 특히 제약주 종목군들이 상승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번 주 관전 포인트는 딱 이거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대하던 중소형 종목군들이 있죠. 지난주 9월달 말 정도에서 10월달 첫째 주, 둘째 주 계속적으로 부진했던 중소형 종목군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오랜만에 조금 기지기를 폈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재미없는 시장 흐름을 좀 보였었지만은 오늘을 기준점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스몰캡 또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실적 기대주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예, 이런 쪽에서 조금 지켜보시고, 그전에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그런 쪽에 해당이 되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좀 반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어차피 3분기가 지나가면 4분기죠. 항상 4분기 시점에서는 저점이 형성이 되고 대박 시세가 발생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많이 좀 집중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군들도 이와 연관성 있는, 예,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현재 구간대에서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종목보다는 나름대로 실적 가치주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재료가 있는 종목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선별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석도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재미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계속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지수를 그래도 장 막판에는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을 연출이 됐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말씀대로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하루였죠. 아침장부터 종목들의 움직임이 약간 좀 움직이는가 싶더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윗꼬리를 다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졌고, 실질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횡보하거나 밑으로 빠지면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장 흐름이 아마 또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11월 초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FOMC 회의하고 그다음 뭡니까? 중국의 오중 전회가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어떤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경기 부양책에 관해서 논의가 될 텐데, 방금 DBS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가 어떤 단기적인 반짝 상승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이런 지루한 흐름세를 이어갈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 주까지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런 장세를 유지하다가 아마도 FOMC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오중 전의 결과로 인한 어떤 11월 초쯤에 무슨 방향성이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강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매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11월 초까지는 상당히 좀 불투명한 장세가 지속될 것이고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환율 영향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어떤 증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투자 전략을 약간 좀 적극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좀 가져가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방금 DBS 전문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평가돼 있고 오를 만한 종목군들을 추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싼 가격에 많이 편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고 하면 지금의 시장이 오히려 그런 옥석들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안 좋다라는 거를 너무 부정적이게 보지 말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챙겨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샵 9696 번호로 고민되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사항들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으니까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신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신창조 비타민 캐스터 김민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이거래일 만에 다시 빨간불을 켠 모습이죠. 코스피가 2030선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론이 힘을 받았지만 또 중국 관련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뚜렷한 동력 없이 지수는 보합권을 맴도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저와 함께 양시장 모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전일 대비 0.01포인트 상승한 2030.2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다음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일 대비 2.56포인트 0.38% 상승한 684.29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사흘째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홀로 630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각각 442억 원 그리고 266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281억 원을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225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하루 만에 팔자로 전환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외국인도 110억 원을 팔아치우면서 이틀 연속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업종 살펴보시죠. 오늘 오른 업종 가운데서는 의료정밀이 6.6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쌍방울 중국 유명 유아용품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통한 제품 공급 추진설에 상승률이 큰 상태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보험업이 1.03%로 그 상승률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밖에 전기가스업과 금융업, 통신업, 증권업 순으로 상승률을 따라 나갔습니다. 다음은 하락률 상위 업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업종 가운데서는 종이목재업이 1.49%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깨끗한 나라의 하락률이 두드러진 상태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창고가 1.27%, 철강금속이 0.68%, 음식료품이 0.62%, 유통업이 0.58%대로 그 하락률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와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포트 상위 4개 종목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살펴보시죠.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인데요. 10월 12일에 편입한 종목 옴니시스템입니다. 매수가 3,535원에 목표가 4,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7.21%로 1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위도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유진기업인데요. 10월 1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6,470원에 목표가 7,6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3.40%로 2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위는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10월 14일에 편입한 종목 코센인데요. 매수가 1,560원에 목표가 1,8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2.56%로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위도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SK컴즈였죠. 10월 12일에 편입해 주셨고요. 매수가 7,810원에 목표가 9,000원 제시해 주시면서 현재까지 최고 수익률 2.18%로 마지막 4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전문가님의 4개 종목 합산 수익률은요. 15.35%입니다. 조금 더 힘을 내서 수요일에 더욱 상향된 수익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포트 수익률 알아봤고요. 오늘도 멋진 종목 기대할게요. 굿럭! 네, 점점 더 기대가 되는 수익률이죠.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베스 박호정 전문가와 종목 점검해 볼게요. 유진기업과 오킨스전자 지금 준비를 해왔죠, 전문가님. 네. 두 종목 모두 좀 한 주 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이 연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겠죠? 뭐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선정을 해드렸고 네네. 또 주요 이슈라든가 뭐 실적적인 부분들 다 설명드렸죠.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은 중요 지지선을 좀 이탈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숨고르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만 유입이 되면은 얼마든지 이제 장대 양봉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최근에 이제 건설 업황 전방 산업 자체가 상당히 이제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멘트 업종이라든가 이제 건자재 업체들 이런 쪽의 종목군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격이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만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간 쪽을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이제 그 차트상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게 되면은 뭐 이면에서는 자세하게 제가 그 전에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으니까 예, 전반성을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5월달 정도에서 6월달 이 시점에서는 이제 그 시내 면세점에 의해서 올라갔던 이제 부분이었었죠. 예, 이때 이제 올라갔을 때 기관들의 매세 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이 됐던 부분이었고, 최근에는 시내 면세점 탈락 이후로 해가지고 1월 타락의 재료가 없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이중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중요 이평선이 안착이 되고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는 이제 다시 한번 수급 자체가 유입이 되었던 부분은 이제 동양이라는 회사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예, 다시 한번 좀 기세를 좀 피어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임팩트가 나와야 됩니다. 예, 거래량 자체가 이제 분출이 돼야 되겠죠. 마치 이제 계단을 내려가듯이 거래량 자체가 이제 감소 추세를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이 구간대에서는 일목균형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목강의가 이제 시작될 텐데, 구름대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통상적으로 주가는 탄력적이지 않고요, 비탄력적이 보입니다. 근데 상단을 만약에 돌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따라서 비탄력적인 움직임 자체가 탄력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 자체가 우상향 분위기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정별화가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서서히 정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 종목은 일봉도 좋지만은 자, 월봉이 좋습니다. 월봉. 이미 한 번 정도는 이 매물대를 한번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장기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있는 단계고, 마법의 지피라고 볼 수 있는 이 노란 선 있죠. 기준선을 다시 한번 재안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얼마 정도를 설정을 해드렸죠? 화면상에서 제가 나와 있는 손절가는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되겠고, 목표가는 여전히 7,600원 정도. 조금 이제 지루할 수는 있지만은 종목 자체가 안정감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실적, 예, 이런 부분들을 작용할 수 있고, 또 종양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성장성, 예, 기업의 가치를 조금 이제 보시면서 거기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종목 정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초 주신 창조를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맡으면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은 이 구간대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뭐라고 했죠? S 전략주. 자, LBS 내비게이션 시스템은요, L 단기 전략.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는 뭐예요? 승부주. 그 다음에 이제 S는
스윙 내지는 이제 중장기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기보다는요, 스윙 내지는 이제 한 달 내지는 3개월, 6개월 이 틈을 보고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비록 스윙이라고 이제 중장기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무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크게 시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요때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올라갔지만은 최근에 이제 10월달 초쯤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최근 구간대에서 지난주를 이제 통해서 2번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죠? 예, 그 정도로 이 종목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왜? 우리 시청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제 PC 있죠. 거기에서 메모리 칩, DDR3에서 DDR4, 이제 작년부터 해서 수요가 이제 서서 이제 급증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작년 말 정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올해 연초부터 해서 폭풍적인 그런 성장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DR4 이 관련된 수혜 종목군 중에서 유일하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을 꼽으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 종목이에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는 상당히 저평가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년 연초 정도를 이제 본다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그 8월달하고 9월달에 나왔던 이제 삼성전자 있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에서 설비 투자, 반도체. 결국에는 실적이 가장 많이 차지했던 부분이 뭐예요? 반도체예요. 그러면 설비 투자 관련해서 코멘트가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혜주를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오킨스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종목 같이는 지금 가대 낙폭 상태에서 서서 이제 바닥 탈출 국면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구름대 상단을 돌파가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제 반격이 나오게 되면은 자, 12,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추세선이라든가 이런 걸 그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재 주가의 상태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름대로 이제 주가를 향후에 어디까지 진격이 나올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중장기에 특화된 지표인 만큼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12,000원 정도로 해서 목표가 제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손절가 얼마예요? 9,100원 정도로 설정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진기업 단기적으로 7,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12,000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잘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셔서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신 황인재 전문가와 종목 점검해보겠습니다. SK텔레콤과 코스는 지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역시 두 종목 모두 지금 소폭의 조정을 받은 모습이죠, 전문가님. 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다라고 볼까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그래도 지수가 이제 강보합으로 좀 마무리하는 와중에서도 거의 1%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자, SK텔레콤을 저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때 경기 방어주고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연기금의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연기금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차트상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바닥 지지, 즉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죠. 횡보 흐름이 나오면서 하방 지지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주가의 어떤 계속적인 박스권 흐름들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25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그 와중에 뭐가 유입이 되고 있다고요? 연기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런 혼조세, 그런 약간 불투명한 시장 속에서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솔직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적은 투자 자금이라기보다 약간 좀 작은 규모가 크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연말 배당을 노리면서까지,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과 연말 배당을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어느 정도 작은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좀 모아가시면서 레벨업이 되는 그런 어떤 주가 수준까지 좀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제가 목표가를 27만 원 정도 정해드렸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만 원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27만 원까지 이제 정고점 돌파를 하면서 갈 수 있으라고 좀 보여지고, 만약에 어떤 배당까지 노리신다라고 하면 좀 연말까지 좀 들고 가시면서 좀 내년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실적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트 기술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좀 모아가면 좋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제가 거의 한 달 가까이 한 2번 정도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조정은 받고 있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락 추세 구간대가 바닥 추세 구간대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상향 추세를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조정 구간 속에서 하락 추세 구간대, 상승 추세 구간대 바닥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예요. 0.3% 정도 상승 마감. 그러면서 시장이 상당히 지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거래량이 없는 와중에서 그 투매가 나오지 않은, 그래서 어떤 단기적인 시장 참여자보다는 약간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급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약간 손절가를 좀 여유 있게 잡아드렸어요. 1240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그 정도 계속 유지하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무난하게 한 18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1800원까지 그렇게 유지를 해주시면서 좀 뭐 지금 구간대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대고, 오히려 조정을 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정을 주면은 요 구간대 지금 1,400원 구간대죠. 1,400원 초반대. 요 구간대에서 오히려 더 싸게 많이 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1,800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수 타이밍으로 삼아봐도 괜찮을 것 같다. 여유를 갖고 대응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포트에 담았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일정 전문가들의 레이더에 포착된 종목들 알아봐야겠죠. DBS 박호정 전문가의 LBS 내비게이션 시스템과 그리고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천기 누설 시스템, 뭐 어떤 종목이 좀 포착이 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단기주 종목보다는 이상하게 바닥권에서 추세가 전환되는 약간 좀 수익이면서도 중장기 컨셉 있죠. 이런 쪽의 유형의 종목군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JNK 히트라는 종목입니다. 아마 이 종목을 잘 모르신 분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그렇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 소외되었던 그런 유형의 종목이에요. 하루 1일 거래량 자체가 만주 이하, 요 정도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몇 년 동안은 시장에서 잊혀질 정도로 소외되었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지난주 같은 우원개발이 드디어 시세가 좀 분출이 돼가지고 목표가 달성을 했었는데, 그 종목을 제가 아껴두었던 종목이었다고 했었죠. 이 종목도 제가 아껴두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종목 선별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자, JNK 히터는 국내 유일하게 산업용 있죠. 가일로. 전문 업체라고 보시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지위를 행사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이 가일로 산업용 부분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을 공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설비입니다. 핵심 설비.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어요. 국내에선 적수가 없고, 이 종목 자체가 최근 플랜트 산업 자체가 워낙에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거의 4년 동안은 주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리막길이었어요. 실적도 안 좋고 여기에 따라서 업황 자체가 회복세를 좀 보이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곤두박치는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얼마 전에 대박 공시가 나왔습니다. 항상 공시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유출을 하고 나름대로 성장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중국 쪽으로 통해 가지고 산업용 가열로 500억이 넘는 수주가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 1년간에 50%에 해당이 되는 매출액을 단번에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2분기 실적 자체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의 여지가 지금 남겨졌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수주가 더하면서 한마디로 중국의 포문이 열었어요. 그것도 100억도 아니고 200억도 아니고 500억이 넘는 그런 수주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자, 과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던 종목이 무려 수백 프로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한번 포문이 열면은 연달아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종목을 조금 이제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자, 그러면은 차트를 통해서 어떤 근거로 잡아가지고 저 DBS가 이 종목을 눈여겨봤는지 자,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있죠. 모든 상승한 종목은요. 4분기에 항상 대박이 터집니다. 4분기에 저점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년 연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우상향이 나와요. 예? 과거의 패턴 올해 연초 정도 상반기에서 크게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대부분 11월 달하고 12월 달 정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4분기에서 종목군들이 저점이 형성이 돼요. 이 종목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상장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이 나중에 한번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차게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게 되면 어떤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실적이 됐든 어떤 중요 이벤트가 되겠든. 자, 이 종목은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대량 거래량 자체가 동반이 되면서 올라갔던 적이 없어요. 일봉상에서는 나름대로 좋아 보이지만은 자, 일봉상에서는 기준선 자체가 본격적으로 우상향이 나왔어요. 이랬던 적이 최근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초포문이 나왔죠. 그죠? 자, 여기에서 주봉을 보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의 장점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중장기에 특화된 지표라고 했어요. 중장기 관점에서 단기적인 그런 지표로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수많은 지표가 있지만은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신일목균형표는 중장기입니다. 중장기에서 그 효력 자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상단에 있는 구름대를 돌파한 적이 없었다가 자, 드디어 이제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기준선 자체가 본격적으로 우상이 나왔죠. 중장기 추세 자체가 완전 정별화가 된 정도입니다. 그러면 정별화가 됐던 적이 무려 4년 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예요? 자, 실적이 나름대로 개선의 여지가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관점에서 최적화된 매직 구간이 이제 포착이 될 수 있는 흐름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구간대에서 야금야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해 드릴 수 있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얼마냐? 자, 여기를 잡으십시오. 1차적으로 9,270원 정도. 여기가 이제 제가 설정해 드리는 1차 목표가입니다. 9,27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유 있게 보시면서 5,800원. 자,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그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로 포트에 담은 종목은요, JNK 히터입니다. 지금 내일장 시초가를 잡아보시고요. 목표가 9,270원, 손절가 5,800원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시는 황인재 전문가의 종목도 알아볼게요. 오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왔을까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핀테크 관련주이면서 이제 삼성페이죠. 삼성페이 관련주로도 좀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하다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제 보시면은 아마도 이 구간대에서는 좀 약간 좀 접근해 볼만하다라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업체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이라는 업체인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보인증하면은 뭔가 좀 그 인증서를 만드는 그런 업체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공인인증서 이런 거 쓰시죠? 예, 그런 걸 만드는 업체면서 뭐 지문 결제 관련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국내 1위 업체라는 거죠. 국내 1위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삼성페이 관련해가지고 또 어떤 테마 흐름을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났는데 한국전자인증하고 정보인증하고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자인증은 삼성페이랑 어떻게 보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는, 즉 삼성페이로나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국전자인증에는 아직까지 매출에 그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고, 한국정보인증은 삼성페이 관련된 제휴업체와 지금 계약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인 지문 솔루션으로 인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인증하고 정보인증은 엄연히 구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삼성페이 관련해서 수혜주고, 앞으로의 어떤 보안 관련 업체들은 사물 인터넷뿐만 아니라 이런 삼성페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나올 롯데 엘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분명히 보안이 중시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 단기 테마가 있고 중장기 테마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충분히 잠재 가능성, 즉 시장이 팽창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테마로 지속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해드리면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온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조정을 받고 다시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승 파동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멈추지 않고 계속적인 파동이 나올 수가 있는 게 그 이면엔 뭐가 있습니까? 테마가 결코 단기 테마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이어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핀테크 관련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팽창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의 주가 수준보다 레벨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어도 바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매집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대개 보면은 단기 테마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가의 어떤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는 고점에서 매물이 나옵니다. 단기 매물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점 구간대에서 오히려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매집을 고점에서 다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주가는 조정을 받고 횡보를 하겠지만 단지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죠. 이게 한 달이 가느냐, 두 달이 가느냐, 석 달이 가느냐, 아니면 6개월을 가느냐, 1년을 가느냐.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엔 뭡니까? 주가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할 때 신의 한 수 패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드렸는데 지금 이제 패턴 자체를 보시면은 신의 한 수 패턴에 2구간, 3구간에 걸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구간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 맥점 구간대다. 그래서 지금 딱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에 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이런 데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한 18,0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지금 13,500원 61일 평선 이탈하는 요 시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큰 무리 없이 좋은 결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요.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내일장에 매수해야 될 종목 한국정보인증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바로 다음 종목들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환경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이제 힘들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뭄에 관련된 좀 복합 테마 종목을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웨이크론 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환경 플랜트 종합 건설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종목을 좀 주목을 해볼 이제 이슈가 딱 두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이제 바이오 디젤 육성책이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게 이제 4월 달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8월 달 정도를 통해 가지고, 바이오 디젤 이제 생산 설비를 이제, 138억 정도, 수주 공시가 나왔었죠. 그래서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육성책에 대해서 친환경 육성책에 관련해 가지고 최대 수혜주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아마 연말이라든가 내년 전인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전후를 해서 중국 정부 내에서 정책적인 부분이 발표가 되면은 자, 이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셔야 돼요. 제가 이 종목을 이제 ABS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 좀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지만은 내년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수익 내지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심각한 이제 가뭄 현상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가뭄 자체가 현재 나오고 있는 이제 이슈를 이제 따지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 봄까지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웨이크론 한텍은 이런 복합적인 그런 수혜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기술적인 관점상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근에 이슈빨로 인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어디에서 막혔어요? 정고점. 자, 이 부분입니다. 3,000원대 매물대가 계속적으로 매물이 발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뭐 제가 매수가 같은 현재 시초가라 제시를 해드리겠지만은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올라가면은 기다리시고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전환선과 기준선의 이격도, 그리고 캔들 여기를 보시면은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도가 좁혀지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서서히 물량을 좀 확보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고 만약에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분출이 되면 약간 저가주죠.
예, 최근에 어떤 유형의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가주. 예, 약간 조금 개별적인 성향이 짙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장에서 10%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분할적으로 차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목표가를 이제 3,500원 정도 여기를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3,500원 정도를 설정을 하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2,740원 정도가 딱 적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에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거를 만약에 소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내년 정도를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는 물론이고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환경테마 잘 보십시오. 환경테마. 예, 중국 정부에서 최고의 이제 초점은 정책적인 부분은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환경 이슈에서 최대 이슈로 이제 거론이 될 수 있는 종목, 이 종목을 주목을 하시라는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택이고요. 다음 종목 바로 짚어볼게요. 예, SH에너지화학인데요. 종목명부터 바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SH에너지화학이 이제 뭐냐면은 이제 화학 관련주인데 EPS라는 이제 원재료를 생산을 하는 업체예요. 근데 EPS가 뭐냐면 여러분들 스티로폼 아시죠? 스티로폼 단열재. 그 단열재 원재료가 바로 EPS거든요. 그래서 EPS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근데 국내 1위 업체인데 중소형 업체가 이렇게 국내 1위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업체들 LG화학이라든지 금호화학이라든지 이런 대형 업체들이 산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지금 1위를 고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술력이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업체들 중에서 상당히 기술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면서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이제 셰일가스, 미국의 셰일가스에 투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도 나쁘지 않지만 지금 중장기적으로도 지금 바닥을 치고 점진적인 우상향 추세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길게 보셔도 될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대해서 들고 나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한 2주간 박스권 행보를 좀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잠깐 이렇게 오버슈팅을 한번 했다가 다시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저항 구간 때 매물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석유 유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유가 상승과 더불어서 화학주들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호조가 될 그런 반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SH에너지화학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한 단계 레벨업을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1,8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1이평선을 이탈하는 1,5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H에너지화학까지 지금 살펴봤고요. 한 주 동안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레이더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 고민에 대한 상담을 실시간으로 요청받는 종목 해결사 시간입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알려주시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은요, 샵 969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접수된 종목들입니다. GS 리테일과 한전산업이 접수가 됐는데요. 어떤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접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2806님과 3715님의 접수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7,500원에 비중 50%로
보유 여부 및 향후 전망 분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 동안 팔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 종가 57,900원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대비 약간의 수익을 보셨는데요. 앞으로 얼마나 더 보유하고 있으면 좋을지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망 잠시 후에 DBS 박호정 전문가 통해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접수되어 있는 종목 한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4,400원의 비중 30%로 7월에 매수한 건데 매도해야 되나요? 아니면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현재 수익 보고 계시지만 종목 상담 접수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우리 고민 많으신 3715님을 위해서 지금 바로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GS 리테일과 한전산업 두 종목 모두 지금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점에선 어떤 전략이 좋은지 향후 전망은 어떤지 바로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50% 정도. 그리고 만약에 바닥권에서 진격이 나오거나 또는 중간 파동 정도에서 들어가셨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는데 자, 지금은 이제 기술적으로 보나 또는 성장성을 보나 조금 이제 한 번 정도는 꺾일 때가 됐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주,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화학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전기전자, 수출주 종목군들은 그렇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 하지만 내수 종목군들이 가장 선방하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수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발생이 되고 있는 낙폭과대 업종 쪽으로 해서 손바뀜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수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주춤하는 사태가 나왔었죠. 최근에 다시 한번 환율 자체가 내려가게 되면은 내수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GS 리테일은 이렇게 보십시오. 이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예요. 주가 자체가 2만 원대에 보였던 주가 자체가 지금은 7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비중 자체도 너무 많고 여기서 설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을 먹기 위해서 50% 정도의 자금이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고점에서 제대로 물리게 되면 어때요? 꺾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한 번 이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면요. 실적, 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6만 3천 원에서 6만 5천 원입니다. 목표가를 여기를 잡으십시오. 만약에 여기를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게 되면 어때요? 최근 나왔던 저점 라인대가 5만 3천 원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하락 N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만 3천 원 설정을 하고 내수주가 여전히 좋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다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조금 고평가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서 만약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우호적인 그런 리뷰가 나오지 않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꺾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설정해드렸던 가격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한전산업도 짚어볼게요, 전문가님. 일단 한전산업 하면은 이제 한전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거를 좀 알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는 지금 7월 달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비중 30%. 근데 중간에 보니까는 한 27%, 25% 이상 수익이 난 구간이 분명히 있었어요. 5,600원까지 올랐을 때. 그럼 7월 달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제 좀 물려 계시다가 이제 좀 손실이 났겠죠. 손실이 났다가 이제 8월 달에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이제 2분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 측면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더 욕심을 부리셨겠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이제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더 올라갈까봐.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계좌를 좀 그 손실로 이끄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정도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수익을 좀 챙겨주시는 게 맞아요. 수익을 챙겨주시는 게 맞고, 왜냐하면 그동안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 요 구간대 있죠. 요 구간대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해가지고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손실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이제 올라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본전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 주가의 어떤 급등이 나올 때 윗꼬리로 이어지면서 주가는 옆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전산업이 오를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뭐 좋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뭐 3분기, 4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2분기 실적은 반짝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흑자 전환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3분기랑 4분기로 갈수록 점차 다시 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좀 모자른 그런 어떤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주가 수준 2분기가 반짝 좋아서 오르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떤 회사가 오를 만한 이유는 없는데 이제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물량은 어느 정도 좀 잡혀 있는 것 같긴 해요. 물량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윗꼬리 물량 있죠. 이게 좀 약간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솔직히 회사의 내용을 보고 들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좀 무리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 구간이에요. 수익 구간이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렇게 거래량도 없고 솔직히 장중에 좀 매도하기도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호가가 100주, 1000주 이렇게밖에 없으면은 솔직히 뭐 한 호가에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매도하기도 좀 힘들고 장중에 이런 종목들을 이런 걸로 좀 수익을 내겠다. 시장 소외주거든요. 시장 소외주를 개인 투자자가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서 어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도 아니에요. 그리고 실적이 막 확 좋아지거나 그런 종목도 아니에요.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내겠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욕심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지금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전문가들의 무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 언제 있죠? 예, 오늘 이제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방 이제 9시가 아니고 이제 10시에 이제 무료 방송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무료 방송 이제 주제는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4분기. 예, 4분기를 대박주를 잡아라. 이런 이제 지난주에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이게 1시간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은 3분기를 넘어가고 4분기를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이렇다하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음 먹고 시세가 나오지 못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정 자체가 나오고 이렇다하게 힘있게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름대로 싸고 좋고 그리고 연말 정도라든가 4분기 정도에서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물량을 매집을 하면서 고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 약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적인 부분들을 이제 오늘 이제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요, 아시아경제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시면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S 박호정 전문가의 무료 강연의 주제는 4분기 대박주를 잡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신 황인재 전문가의 무료 강연에서는 어떤 주제가 좀 진행이 되나요, 전문가님? 예, 저는 이 시간 마치고 바로 9시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은 좀 종목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지루하잖아요. 지루하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데 그 종목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런 시장에서 지금 버려야 되나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고 또 오늘 한 주에 시작이 되는 월요일이죠. 월요일장. 이번 주 내내 이 종목을 들고 가도 될까요? 아니면 연말까지 봐도 될까요?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게 궁금하시거나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이게 계속 들고 가도 될 종목인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 종목인지 그걸 모르시겠거나 아니면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군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내가 현금 비중이 많은데 뭘 사야 될까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9시에 참여를 하시면은 그런 좋은 전략과 더불어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반드시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주신 황인재 전문가 무료 강연에서는 종목 상담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새롭게 시작된 월요일도 오늘 끝나가는 저녁인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종목에 대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샵 969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신 창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7시 더 좋은 종목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